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산 많은 언니 소행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행님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시잖아요. 네. 어떤 뜻인가요? 네, 제 이름이 소정이어서 소정이 실행하다, 네. 소행입니다. 아파트 투자를 하게 된 네네. 어떤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일단 제일 처음에 제가 서울 왔을 때 제가 어릴 적부터 생각하던 이상형이 있었는데 그런 분을 서울에 와서 만났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서울에 아무것도 없이 올려보낸 것도 미안한데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겨서 우리 집에 상견례로 저희 친정집에 데리고 오기가 너무 창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싸한 집 아니어도 방이라도 조금 단칸방이 아닌 상태로 신랑 될 사람들을 맞이하고 싶었는데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아지면 결혼하면 어떨까라고 저에게 제안을 하셔서 저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되는 방법만 생각을 해서 매주마다 KTX를 타고 다니며 임장을 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집을 사는데 올인을 해서 08년도에 처음 매수해본 게 아파트였었고 네. 그 집을 계기로 이렇게 실거주를 상급지 단계로 점핑하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네, 서울에서 전세를 네. 사시다가 네. 그리고 원래는 지방에 계셨던 네네. 거죠? 근데 어떻게 한강 아파트까지 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제가 다니던 회사가 계속 삼성동에 있었고 일을 좀 잘 못했지만 그 회사는 어떻게든 다니고 싶었고 할 수 있는 게 직장인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잘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남자아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어린이집에 전념해서 보내야 되는 입장에서 회사하고 어린이집하고 제가 사는 거주지에 대한 동선을 연구를 하다가 회사 옆으로 붙어서 이사를 다니자라고 결국 결심을 하고 상급지로 오다 보니 강남까지 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강북에 있었거나 네. 지방에 있었다면은 그럴 일이 예, 없었을 네. 것 같아요. 지금하고는 확 네. 이렇게 다른 삶을 네.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워킹맘이셨잖아요. 네. 또 아들도 둘 키우고 네. 계시고 네. 직장 다니면서 투자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어떻게 투자를 하신 거예요? 일단 제가 첫 집을 매수한 것도 되는 방법만 생각한 것처럼 워킹맘이라고 할지라도 회사에서도 쫓겨나지 않고 일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잘 키우고 싶고 좋은 곳에서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에 점심시간은 이렇게 삼각김밥 먹으면서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만 다녔고 그리고 주말마다 어차피 놀아야 되고 놀이터는 가야 되고 하니까 회사 근처에 있는 삼성동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끼고 있는 곳 놀이터에만 가서 실제로 얼마로 하면 집을 살 수 있을지를 매주마다 임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임장을 다니고 나서는 실제 한번 내가 밟아본 곳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 값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시세 트래킹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갈 때마다 아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에만 의존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모니터링하게 되었습니다. 메모를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또 메모로 부동산을 산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보통 관심 분야만 보게 되고 내가 관심이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기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임신을 하면 임산부만 보이고 내가 포르쉐를 사고 싶으면 포르쉐만 보여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회사는 절대적인 존재였는데 이 회사에 잘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동선에 맞는 이 아파트를 꼭 갖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그 모든 외근 가는 영업 가는 그 모든 곳들이 다 낯선 곳이어서 알고 싶거나 궁금하거나 살고 싶은 아파트가 나올 때마다 작은 메모지에 이름을 적고 아파트명을 적고 아이를 재우고 나서는 이 메모지에 써놨던 종이를 꺼내서 아파트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세대수가 얼마고 여기에 인근에는 어떤 호재가 있고 나중에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걸 메모지를 한 장 한 장씩 실행하면서 씹어먹고 폐기하면서 제가 자존감을 계속 높여가고 네. 그 아파트에 대한 전문가가 될 정도까지 한 1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메모만 그리고 아파트만 전부 모르는 지역이어서 어차피 여기나 저기나 다 모르니까 네. 궁금했던 거는 다 쓰고 실행하고 잠을 자고 상급지까지 올라가기 네네. 위해서 네. 메모지에다가 열심히 갖고 싶은 건 전부 시각화를 했고 네. 그때 당시는 도킹하기 전에는 제가 책을
책을 읽지 않았던 사람인데 네. 그 책 속에 보니까 부자들은 다 이런 방법으로 시각화하고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원띵했던 방법들이 제가 실제로 살아왔던 방법이었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책을 읽지도 않았지만 살기 위한 생존으로 메모를 하다 보니까 이 하나만 계속 바라봤던 것 같아요. 꼭 살고 싶은 마음을 메모지에 다 꾹꾹 눌러 담았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럼 메모지에 적힌 아파트는 다- 그냥 다 씹어먹은 네, 거네요. 몰라도 일단 다 알아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 씹어먹고 나서 메모지를 이렇게 해서 버리고 네. 그럼 나는 그 버리는 순간 이 아파트는 마스터한 거죠.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제가 알아가는 아파트 명이 늘어났고 법인에 담기는 물건들이 늘어났습니다. 메모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네. 하지만 메모하고 실행해서 네. 발품에 정말 강하시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발품을 하셨나요? 실제로 저는 아무것도 정말 없이 몸만 서울에 오다 보니까 역삼동도 모르겠고 삼성동도 모르겠고 네. 강북조차도 여기가 강남인지 강북조차도 잘 몰랐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또한 제가 친구도 없이 서울에 왔기 때문에 네. 부동산 소장님도 제게는 친구 같고 이모 같고 엄마 같은 분들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네. 정말로 부동산에 들어가서 나는 이 지역을 모른다. 그렇지만 공부만 할 것은 아니고 나중에는 향후 가질 것이다 라고 정확히 말을 하고 네. 그리고 이 하기 이전에 실제로는 시세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매수자 입장으로 들어가서 두 군데는 파악을 하고 나중에는 매도자 입장에서 두 군데를 파악하고 그때 당시는 월세가 없어서 전세 시세로 사장님한테 그렇다면 전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각 부동산이 만약에 10개면 이 10개의 부동산은 다 들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있고 주말만 가야 되고 점심시간만 가야 되기 때문에 10개가 인근에 내 눈에 포착이 되면 이 10개 가지고 두 군데씩 나눠서 했고 네. 한 번만에 다 할 수 있는 손이 겁나 빠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나눠서 마스터 할 때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부동산이 있으면 두 군데에서는 매수자 입장, 네. 또 두 군데에서는 매도자 입장, 네. 또 두 군데는요. 전세, 전세, 마지막 두 군데는 월세 이렇게 하고 정말로 내가 사야겠고 이게 실거주가 됐든 상급지로 갈아타는 그 중간에 있는 브릿지가 됐든 또는 단기 매도로 인해서 법인으로 물량을 담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내가 시세를 명확히 파악했잖아요. 입장을 다르게 해서.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러이러한 입장으로 다 둘러는 봤다.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여기 부동산 소장님하고 관계가 잘 맞고 너가 믿음이 많이 가니까 나는 여기에 이름을 해야 되고 나는 지방 사람이기도 하고 이게 잘 모르니까 사장님이 좀 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마음을 다 텄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뭐 작은 뭐 정부가 나가거나 뭔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소장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저는 그거 믿고 맞춰서 돈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직장도 다니고 애도 키우고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소장님한테 주로 많이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중요한 게 굉장히 어렵게 사셨다고 했었잖아요. 네. 결혼할 당시에 네. 소액님은 얼마가 있었고 네. 남편분은 얼마가 있었는지 그게 그 부분이 궁금하시구나? 궁금해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정말로 0으로 왔고 영원 이게 네. 말이 됩니까? 아, 100만 원 있었던 것 같아요. 100만 원, 근데 그러니까. 그치만 고시원으로 가다 보니까 네. 그리고 나서는 친구 집에 가서 나중에는 결혼을 바로 해서 정말 이 월급을 받아서 월급으로 쓴 게 다여서 돈이 정말 없이 와서 그래서 아마 친정 아버지께서는 네. 제가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오셨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친정 아버지는 많이 슬퍼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준 것도 없는 자식을 서울에까지 보냈는데 네. 근데 또 이제 결혼을 하려 하니까 아빠로서는 해줄 게 없어서 참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마음을 듣자마자 제가 집 공부를 시작했지만 네. 어찌됐든 가진 것은 정말 없이 이렇게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남편분은 남편도 이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어가지고 전세로 살고 월급으로 저희 모았던 네. 돈이 다여서 전세값 4천만 원 정도가 4천만 원. 다였고 네. 거기서부터 같이 시작을 했고 다행히 동등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동등하진 걸- 않은데요. 아, 4천만 원대 100만 원인데 굉장히 내가 불공평한데. 마음이 부자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멘탈이 좀 강하고 이렇게 될 때까지 모든 걸 마스터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또 네. 몸으로 현장으로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 4천만 원 정도는 제가 좀 이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2008년도에 첫 집을 매수를 하신 네네, 건가요? 친정 아버지 집. 아, 친정 아버지 친정아버지 집. 집을 2008년도에 매수를 먼저 해드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매수한데 제가 돈을 다 보태드리다 보니까 돈이 정말 없이 그동안에 결혼을 한 거죠. 일하면서 네. 이제
벌었던 돈을. 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는 데는 제가 함께 힘을 합치지는 못하고. 효녀시네요. 그러면 네. 4,100만 원으로 두 부부가 네네. 결혼을 시작을 해서 네. 지금 현재 자산, 이제 뭐 자산은 부채까지 다 포함하지만 포함해서 다 해서 하락 기준으로 했을 때 50억 정도 되는 것 50억 같아요. 정도. 네. 네, 지금 자산이 그 정도로 네. 늘어났고 네.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어떻게 네, 보면. 특히 저에게는 집이라는 존재 자체가 다 제가 모든 거를 하다 보니까 네. 특히 투자인지 아닌지 모르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라인을 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실거주 목적으로 더 좋은 곳에 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그곳에 네. 가져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초품화를 강의로 배우는 거와 네. 실제로 생존을 위해서 이 초품화가 되어야만이 제가 8시에 꼴찌로 퇴근해서 애를 데리고 오더라도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어린이집에서 꼴찌로 데리고 오더라도 안에 동선에 들어가 있어야 빨리빨리 픽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터울이 별로 없고 양손에 2명을 끼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제게는 그 초품화가 그 누구보다 간절한 키워드였었는데 식당을 하고 나서 이제 배워보니 왜 초품화가 많은 사람들을 선호하는지를 글보다는 몸으로 먼저 익히다 보니 네. 잘 이해가 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장을 다닐 때, 네. 그때 예전에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네. 대단하다고 느낀 게 네. 두 아들이 터울이 얼마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두 아들을 데리고 임장을 가다가 굉장히 좀 다양한 에피소드가 맞아요. 있었었는데 네. 7살짜리를 등에 업고 다녔다. 네.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힘이 세기도 하지만 네. 남자아이들은 원래 원천적으로가 조금 여자랑 다르게 이렇게 파이팅이 넘치잖아요. 장난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죠? 네. 두 아이 아빠여서. 네. 새 아이입니다. 아, 네. 두 아들. 네, 아들은 둘. 네, 딸은 천지차이죠? 그렇죠. 네, 한번 꽃 좀 이렇게 핀이라도 꼽았으면 좋겠는데, 네. 아들은 그런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이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네. 그것을 제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일도 못해서 엄마가 회사에서도 이렇게 옥신각신 지내고 또 8시에 퇴근하고 와서도 두 아이까지 보려고 하니까 벅차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 아이들을 분리시키는 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다 멀쩡한데도 둘이가 같이 힘을 합치면 저를 이겨버리니까 한 명을 등에 업고 네. 그리고 한 명은 앞에서 유모차를 끌어야만이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도 소장님하고 대화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도 손품을 할 시절은 아니었고 그땐 아실이나 호갱노노나 이런 게 있었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모른 채 현장으로 먼저 가서 소장님한테 어느 동이 제일 로얄동인지 어느 동이 제일 학교 동선하고 가까운지 어떤 상권들을 이용하기에는 동이 가까운지를 소장님 10분을 통해서 제가 입을 통해서 전달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한 번에 귀담아 듣고 지금은 녹음기라도 있어서 듣고 연습해갖고 집에 와서 따라 적기라도 하는데 그런 기구를 이용할 수 없는 엄마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분리시켜서 내가 최대한 소장님의 말을 경청해서 듣고 와야겠다 결심을 하고 아이가 둘째지만 학교만 안 가면 아직은 애라는 생각 네. 때문에 둘째는 좀 없고 한 명은 앞에 유모차에 끼우고 했더니 이제 소장님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세대기는 좀 사람이 됐구나라는 마음으로 제가 2번째 한강 아파트를 매수할 때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 도움이 7억을 빌려주셨다고. 네, 정확히 그냥 6.9억. 신용으로. 네, 왜냐면 그때도 하락장이어가지고 네. 아무도 이 집을 안 산다는 거예요.